저는 교육의 본질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에 대한 성찰에 대한 부분이 내가 교사로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간다 선생님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수업 공개가 단순히 한두 선생님들의 혁신이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어요. 매주 공개 수업하는 학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오랜 10년의 교육 사업 끝에 큰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 단체 표창이고, 하나는 KCOC 한 걸음 더 상인데요. 저는 KCOC 한 걸음 더 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업계 동료들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원자님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하는 데는 정말 초소형 단체지만, 이 업계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라는 거를 동료 단체들 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호의는 오비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교사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은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호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NGO 단원으로 케냐에 처음 갔던 게 2007년입니다. 그때 그 랜딜레 커뮤니티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랜딜레 커뮤니티의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꼬레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마을의 이름인 코오에서 태어난 사람, 코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와 사회의 연결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로 생각이 됐고, 내가 외부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가는 페이스메이커가 전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으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저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업 공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내 수업에 대해서 동료들이 하는 코멘트들이 다 나에 대한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수업에 대한 성찰에 대한 부분이 내가 교사로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간다 선생님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수업 공개가 단순히 한두 선생님들의 혁신이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어요. 매주 공개 수업하는 학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학교 학습 공동체를 하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동료 교사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나의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런 나의 책무성이 더 높아지면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티칭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애들의 학습량이 늘어나니까 성적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 지역사회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나요. 그래서 우간다는 그
그 초등학교에 졸업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우리나라 거의 수능 같은 압박과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인데 SLC 하는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를 잘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학부모님들의 지지가 그렇게 커지면 당연히 지역의회에는 학부모님들의 민심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너무 예정이 없이 그 지방의회의 한 의원님이 학교에 와서 이걸 보시고 우리가 곧 이러이러한 거를 상정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근데 그 기회에 이거를 같이 넣어서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모로 교육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창업하기 굉장히 힘든 사회고 비영리 창업은 영리 창업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사회 문제를 푸는 거는 현장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현장이 비행기 타고 하루를 가야 되는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원칙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NGO 단원으로 가서 만났고 나에게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심어준 사람들이 불쌍한 이미지로 소모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 항상 저의 모든 진심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오늘 있겠지만 생존이 너무 어렵다. 저는 교육이 학교 건물이 아니라 선생님이 교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히 빈곤가정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상적인 어른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빈곤가정 아이들에게는 사실상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사회에 보통의 어른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선생님 문제를 국제기구 수준에서만 다루고 아무도 안 하는 걸까? 그게 너무 의문이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SLC가 어쨌든 10년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을 마쳤고 교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중요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학교 밖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티칭 앤 러닝이 발생하는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외국 NGO인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엄청 치열하게 2014년에 고민했어요. 그때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간다라는 한 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국제적으로도 우간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간다 교육부에서 교사 정책을 실질적으로 드리븐 하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과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책과 NGO 현장과 아카데미아를 세 개를 다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런 청년에서 국가가 저에게 2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기회가 NGO 봉사단원이 생긴 거고 그리고 ODA 사업을 하게 됐다. 그게 이제 2가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아요. 후이는 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뭔가 새로운 만남과 연결이 돼야지 이 다음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시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없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KCOC의 한 걸음 더 상은 한 걸음만 더 가보자 라는 의미가 있는